안녕하세요. 주말 랭킹의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벌어질 일들을 랭킹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부통령으로서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으며 대통령이 될 경우 그녀의 정책과 비전이 미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위 낙태권리 강화. 카말라 해리스는 낙태권리의 강력한 옹호자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이후 낙태 권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낙태 접근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 자금을 낙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욱 진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리스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2위 경제적 지원 확대.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카말라 해리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부통령으로서 중산층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왔으며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해리스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가정 경제를 안정시키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연간 최대 $6,000의 세액 공제를 통해 가정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의료, 보육, 노인 돌봄, 가족, 휴가 등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위 학생 부채 탕감. 학생 부채는 미국의 많은 가정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학생 부채 탕감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왔으며 대통령이 된다면 학생 부채와 관련된 추가적인 탕감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해리스는 의료 부채를 포함한 금융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국인들이 더욱 쉽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졸업생들이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자율 조정 및 상환, 계획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4위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카말라 해리스는 오랫동안 기후변화와 환경 정의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시절부터 대형 석유 회사들과 맞서 싸우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원의원으로서도 그린 뉴딜을 지지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해리스는 미국의 기후 목표를 2035년까지 더욱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해리스는 환경 정의를 위해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5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의 균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해리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6위 경찰 개혁. 해리스는 2020년 디펀드 더 폴리스 운동을 지지했지만 이후 입장을 다소 수정하여 범죄에 대해 강하고 스마트한 접근을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해리스는 경찰 개혁과 사회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경찰의 군사화에 반대하고 지역 사회 기반의 치안 유지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막기 위해 경찰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경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7위 이민 정책 변화.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항상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 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이민 문제에 대해 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체적인 스타일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는 중미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여 이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 절차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8위 건강보험 정책. 건강보험 문제는 미국에서 항상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과거에는 단일 지불자 건강보험 체계를 지지했으나 현재는 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해리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민간 보험의 역할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해리스는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의약품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외에서 저렴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9위 의약품 가격 인하. 카말라 해리스는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정부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리스는 또한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할 경우 정부가 해당 약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의약품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위 우크라이나 지원. 해리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정책은 해리스의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해리스는 유럽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고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말 랭킹.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벌어질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리스의 정책과 비전이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